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그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사건은 지난주 저희 뉴스헌터스에서 보도했던 도시락값 먹튀한 대치동 유명 어학원 사건의 후속 보도입니다. 자, 이른바 도시락 대금 먹튀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보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는데요. 네. 어느 날 지난 1월 초 어떤 부부가 운영하는 도시락 집으로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강남의 유명 어학원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건데요. 우리가 지금 방학 특강을 하니까 한 달 동안 매일 선생님이랑 아이들 도시락을 해서 총 이제 200개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 20일 네. 동안 200개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요. 대금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결제는 후불로 하기로 했어요. 특강 끝나고 결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그렇구나 했는데 이 학원 측이 도시락집에 계속해서 대금 결제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시락집 사장님이 학원에 찾아갔고 그랬더니 학원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영업방해하지 말라 고소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건입니다. 네. 네. 자, 대치동의 유명 학원이면 사실 도시락값 180만 원, 뭐 200만 원 이 정도는 그리 큰 돈도 아니었을 텐데 이걸 안 준 것도 참 황당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을 더 분노하게 했던 건 이 이후 학원 운영자의 반응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사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학원을 계속 팔리게 만든 거예요. 네,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도시락 가게 사장님을 욕하던 이 학원 운영자. 다행히 뉴스헌터스가 지난주에 이 보도를 한 직후에 어학원 측에서 바로 도시락값 결제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저희 보도 댓글에 이런 식이면 다른 것도 먹튀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방송 직후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도시락 가게 사장님에게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던 문제 이 학원 운영자가 과거 대치동에서 다른 학원을 운영하면서는 수천만 원이 넘는 강사들 월급도 안 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임금을 떼었다는 한 강사의 사연 들어보시죠. 수업 들어갔었는데 2달 반 정도가 삐기. 토탈 급여가 5,400이고 지난번에 이 헌터스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바로 생각했던데 그분 말씀은 항상 계산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돈을 좀 내놔라 했더니 없다 못 준다 뭐 돈을 벌면 주네 그런 식으로 계속 피해 다니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잘못돼서 못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 대사. 지난주 도시락 사건 때도 사실 똑같이 했던 바로 그 대사입니다. 이 도시락 사건 때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단순 뭐 개인적인 분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하겠다. 일주일만 말미를 주라.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한두 번씩 막 학원을 찾아오고 난리가 난 거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락 가게 사장님한테도 가격이 안 맞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거를 과거에 이미 자기 학원의 강사들한테 시전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원 강사들한테도 월급을 이제 이렇게 밀렸을 때 이런 이제 핑계를 댔는데 사실 이 임금 먹튀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2024년 7월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대치동에서 다른 이제 입시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1년 중에 한 3개월 정도를 좀 타이트하게 이제 그 강사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높은 페이를 받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이 학원 자체가 학원생도 이제 반에 100명이 넘을 정도로 잘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지금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2달 반 정도 이제 급여가 밀렸고 그게 한 5,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학원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도시락 이 대금을 먹튀했던 그 학원 운영자가 네. 이 피해자한테 학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돈까지 또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또 이제 빌려준 돈이 또 이제 4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9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공정증서까지 썼는데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운영이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엔 그냥 잘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학원비 받는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뭐 소송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실제 이제 학원 통장을 이제 압류도 했다라고 합니다. 압류를 네.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압류를 했던 사람들이 총 7명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7명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제 받은 돈이 한 600만 원 정도였는데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학원을 상대로 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인 학원 운영에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 A씨지만 근데 서류에서는 드러나는 운영자가 다른 사람 명의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이 학원도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피해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법망을 잘 피해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악질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입시학원에서 돈을 먹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압류가 걸렸고 그래서 지금 이 도시락 먹튀를 했던 이 학원으로 옮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된다라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학원 통장은 하나인데 여기 압류 건 사람만 7명. 이거는 피해자가 7명 말고도 더 많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민사소송하는 사람만 4분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다 임금을 못 받은 강사나 직원인데요. 똑같은 처지로 소송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승소 판결을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퇴직금과 임금까지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 4분이 끝이 아니고 본인이 파악한 피해자만 3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파악한 게 12명의 그 피해 금액을 파악했는데 그 돈을 합산하면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문제는 뭐 강사나 직원들 임금만 밀린 게 아니라 이 학원 임대료, 건물 임대료도 좀 밀렸고요. 학원 청소원, 아니면 뭐 프린트 업자, 뭐 인테리어 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돈도 다 밀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보자 얘기로는 이 사람이 변호사 성공보수까지 밀렸대요. 그러니까 내야 될 돈을 그냥 꾸준히 안 내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번 돈을 다 어디다 쓰시는 건지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네. 자, 이 피해 강사의 얘기에 따르면 이 학원 운영자 A씨가 매우 교묘한 수법으로 선생님들이 임금을 못 받아도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줘야 되는 돈이 5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주고 뭐 200만 원 주고 하면서 이자를 또 되게 많이 주시면서 좀만 기다려달라. 사기꾼의 행태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강사들이 본인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중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급여도 체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줄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대치동 그 학원판 습성을 좀 악용한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또 더 수법이 있었던 게 일단 첫째로는 이 고액의 임금을 줘야 될 사람, 그 프리랜서 업자들한테 강사들한테 돈을 일부러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리랜서라는 신분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돼서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고액의 노동자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그 돈을 이제 아꼈다가 이제 작은 이제 소액의 돈을 이제 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선생님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용증을 이제 뭐 서슴없이 써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랬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자 제한법상 어느 정도 법정이율을 넘어가면 그 이자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돈을 이제 차용증에서 이율을 높게 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달랜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앞에서는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너만큼은 꼭 챙겨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상냥하고 뭔가 이제 겸손했다. 주변 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학원을 나간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면서 그렇게 막대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런 수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악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도시락 가게 사장님들한테도 막 욕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학원 운영자 A씨, 대치동에서 학생도 많았다는 유명 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임금을 왜 굳이 안 줬을까요? 뭔가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저희 뉴스헌터스 팀에서 직접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미지급된 게 거의 없을 텐데 다 해결했을 텐데 법원 판결 났는데 다 항소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그만두신 분들은 전달 급여를 다음 달에 주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 했던 일이 살짝 정리가 됐다고요. 그리고 대여금이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빌려서 뭐 하게요. 한 100만 원만 좀 빌려. 이런 게 다예요. 무슨 대여금이. 학원사들이 친한 게 경쟁학원들이랑 몇 군데 막 모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6명이서 그러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 뭐 강사 6명이 돌아가면서 난리를 친다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 학원 운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밀린 것도 지금은 없다. 그리고 뭐 돈을 빌린 적도 없다. 이 피해자 얘기와 전면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보자, 피해자들 얘기랑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네. 지금 통장 가압류가 지금 7명을 했다고 했는데 네. 가압류가 그냥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봐서 가압류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는 확실히 남아 보이고요. 네. 저희가 본 이제 판결문에서도 임금 지급이 6천만 원 정도 밀렸다는 것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임금과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승소를 해도 뭐 계속 항소를 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이제 판결문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 학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사실 강제 집행도 네.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판결문은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밀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임금을 밀린 경우에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습성을 교묘히 알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미리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학원 운영하는 이 A씨라는 이분 대치동 학원가의 습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학원에서 뭘 배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